오케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OT도 간단하게 할 거고, 제 소개 간단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이번 달 진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오늘 진도는 파트 1을 시작을 할 거예요. 해서 일단 항상 제가 정각에 12시에 시작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조금 지체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마이크 때문에 오늘 답이가 어려워요,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자, 우리 10시 반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교시, 3교시가 저랑 같이 LC를 공부하시는 거고 12시에 1교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1교시를 저랑 함께 LC로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이 두 가지가 합쳐 있거든요. 10시 반, 12시 반, 그리고 라이브 강의를 보시는 분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LC 수업을 듣는 건 다 똑같아요.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하실 거고 월화수목금 해서 4주 동안 20번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커리큘럼은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알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반은 지금 중급반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할 건데 제 이름은 태미태고요. 저랑 같이 LC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달에 최대한으로 많이 점수를 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화면 보시면 L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반별 게시판에 매일매일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 제가 글을 하루에 한 개씩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간 진도, 숙제, 음원, 핸드아웃, 단어 이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 반별 게시판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일매일 들어오시면 되고 매일매일 내가 못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그 글이 지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어오신 다음에 숙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어 같은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별 게시판 주소는 제가 부교재 2페이지에 다 써놨어요. 해서 부교재를 구매하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 이미 지금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해커스학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반별 게시판 탭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글이 나올 거고 LC 글이 있고 RC 글이 있고 따로따로 있을 건데 여러분이 LC 글만 따로따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주황 색깔 글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글을 확인을 하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별 게시판은 제가 부교재 음원들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부교재 음원을 확인하시려면 무조건 반별 게시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재가 두 권이에요. 빨간 색깔 해커스 교재가 있고 초록 색깔 부교재가 있을 건데 그 두 개를 다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권 다 필요하고 오늘 교재가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잘 챙겨와 주시면 수업 시간에 진행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커스 교재 같은 경우는 반별 게시판에 음원이 안 올라가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커스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mp3 자료 여기 클릭하시면 우리 반 교재 음원이 나올 거예요. 이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 한꺼번에 다 풀 필요 없고요. 제가 숙제 같은 경우는 매번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숙제를 보시고 거기 있는 파트만 여러분이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커스 교재는 해커스 인강 사이트 부교재는 반별 게시판 이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모르는 게 있거나 뭐 다운이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뭐 학원 측에 문의하셔도 괜찮고요. 해서 그렇게 음원이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LC 수업의 기본이 될 거고 그 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는 10층 지금 부교재 없는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아마 지금 가시면 조금 사람 많을 것 같고요. 수업 다 끝난 다음에 가시면 아마 지금 조금 한가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10층에 가시면 중급반 20회를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터디 신청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스터디는 가능한 한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 해드릴 거고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좀 시너지가 날 거기 때문에 난 스터디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LC하고 RC하고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뭐 LC 따로 RC 따로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별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오프라인 스터디 신청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인 누르면 신청하시는 이런 그 포맷이 뜨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이름 뭐 기입하시고 설문조사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시면 이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해서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스터디에 대해서 뭐 문의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다가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톡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사실 단톡방이 제일 빠르고요. 만약에 내가 단톡방은 싫어요 하신 다음에 이메일도 괜찮은데 단톡이 조금 더 빠르긴 하고
만약에 단톡이 싫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저한테 직접 오셔도 괜찮고 하시니까 질문은 가능한 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제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게 이 수업 끝나고 제가 월수금은 그 다음에 수업이 없어요. 공강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간단하게 형식적인 OT였고, 우리 바로 부교재 갈 건데, 부교재 없는 분들은 핸드아웃 보시면 되고, 부교재가 있는 분들은 3페이지 보시면 진도표가 바로 나올 거예요. 부교재 없어요? 여기. 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해서 우리 중급반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내가 토익을 안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난 토익을 옛날에 공부한 적 있다 하시는 분들, 토익을 지난달까지 공부하고 올라왔다 하신 분 되게 많거든요. 해서 다 지금 어우를 수 있게 중급반 같은 경우는 기본기하고 그 다음 실전 문제를 조금 섞어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반 같은 경우는 20회 지금 진도를 나가는 반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파트를 다 볼 거예요. 해서 간단하게 내가 토익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LC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가지 파트가 다 똑같은 문제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파트 1은 6개, 파트 2는 25개, 파트 3는 39개, 파트 4는 30개. 모든 토익이 그렇죠. 다 파트마다 문제 개수가 달라요. 해서 RC 같은 경우는 파트 5가 30개.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개수를 외우신 건 아니고, 제가 파트 같은 경우는 각 파트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고 우리가 이번 달에 4가지를 다 공부할 거고요. 진도가 되게 간단해요. LC는 파트 1 공부하고 파트 2하고 파트 3하고 파트 4하고 차례대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헷갈리실 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이 난이도가 가장 낮고요. 파트 2하고 파트 4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파트 2하고 파트 4를 조금 어렵게 보실 건데, 그래도 이번 달에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 제가 써놨어요.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 토익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토익 시험 본 다음에 ET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봤던 시험의 평균 점수가 항상 공개가 되거든요. 내 점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 평균 점수가 나올 건데, LC는 보통 뭐 매번 그런 거 안 하지만 거의 LC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LC의 평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플러스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험 봤을 때 LC의 평균이 보통 37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해서 이 정도를 받으시면 딱 평타를 친 거예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해서 RC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LC보다 높아요, 낮아요? 보통? 낮아요. 왜냐면 시간도 모자르고, 시간을 내가 LC 같은 경우는 100번까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RC 같은 경우는 200번까지 못 푸시는 분들이 좀 더 많죠. 해서 내가 LC 같은 경우는 100개를 다 풀었기 때문에 푼 것 중에 틀린 문제가 나와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RC가 보통 320? 이 정도가 평균 점수거든요. 해서 2개를 내가 평타를 딱 쳤다 하시면 700이 안 돼요. 해서 내가 700점 안 되는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왔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해서 가능하면 제 목표는 여러분이 400점 정도를 넘어가시는 게 제 목표고, 여러분 중에서 나는 LC가 400점까지 받아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로 잡으시면 되고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나는 일단 LC를 처음 공부하거나 기본기만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높은 점수로 요 정도를 받고 싶다 하신다면 충분히 중급반에서 받으실 수 있고, 요 정도를 내 목표 점수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내가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400을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400점을 받으려면 보통 틀린 개수가 요 정도가 나오면 무난하게 400점 안에 들어오거든요. 해서 100개 중에서 78개 정도만 맞추면 나쁘지 않아요. 해서 할만한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달에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받아보자 이런 얘기였고, 토익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예요. 남들이 다 맞추는 기본기 문제가 배점이 높아요.
아무리 어려운 걸 여러분이 맞춰봤자 가산점이 없어요. 해서 LC는 사실 문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어렵다기보단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해석을 내가 완벽하게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보통 15개에서 18개가 나오는데 얘를 다 틀려도 충분히 400은 넘어요. 해서 난 이번 달에 어려운 문제만 미친 듯이 풀어야지. 이런 분들은 뭐 사실 중급반에 오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기본기 문제를 많이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해서 70개가 넘게 뭐 쉽다기보단 조금 기본기 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나올 텐데 얘네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수업 시간에 보긴 볼 거예요. 하지만 비중을 비슷하게 나눠서 기본기 문제하고 실전 감각을 같이 보는 수업이 중급반 수업이다 라고 하는 거를 OT 때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해서 내가 지금 토익을 안 봤다. 괜찮고요. 토익을 본 적이 있는데 LC가 400이 넘었다. 이번 달은 450 목표로 가시면 되고 난 토익을 조금 애매하게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400점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석을 하지 않는 거. 너무 진부하지만 결석하지 마시고 사실 20번 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여러분이 결석하시면 한 번 빠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날도 나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결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한 번 빠지는 건 뭐 괜찮아요. 하지만 이론 정리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별 게시판 잘 이용해서 빠진 내용은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진짜 뭐 OT 정도의 지금 여기 얘기를 끝내보도록 하고요. 자 진짜 진도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진도표는 넘기고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이론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하고 내일은요 파트 1을 할 건데 파트 1은 6문제밖에 안 나와요. 6장의 사진이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찍어요. 저를 찍은 다음에 저를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묘사해 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 A. A woman is wearing a mask. 괜찮아요? A woman is wearing a mask. 여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다. 나쁘지 않고 A woman is talking to the people. 여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A woman is standing in front of the laptops. 랩탑 앞에 서 있다. 이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여자를 묘사하거나 여러분들을 묘사하거나 이런 사진을 묘사할 때 그 묘사한 문장 중에 가장 적절한 거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리가 거의 없어요. 사진 보고 잘 묘사한 거를 고른다 끝 이거든요. 해서 6개 문제 중에서 여러분 최소한 5개를 맞춰주시는 게 우리 목표고 5개를 맞추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요즘 좀 어려워졌어요. 해서 옛날에는 아주 간단하게 사람 나오니까 사람 묘사하면 정답. 사람이 안 나오면 사물 묘사하면 정답.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까다로워진 게 어떤 거냐면 아래에 볼게요. 아래에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example 해서 1번 써놨죠. 뭐 제가 아까 이런 거 했잖아요. 이 여자를 묘사한다고 치면 이 여자 묘사하는 것 중에 가장 무난한 거는 A woman is holding a device. 여자가 디바이스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무난하죠. 해서 holding 들고 있습니다. 뭐를요? 디바이스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정답. 이런 문제가 1번 문제나 2번 문제에 등장을 해요. 아주 무난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게 배점이 높아요. 틀리시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여자가 나왔잖아요. 이 여자를 묘사할 때 A woman is holding a device 대신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There are some books on the shelves. 그죠? 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책이 있죠? 이 책을 묘사하면 There are some books on the shelves. 이런 식으로 어디에 뭐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물 묘사할 때도 많아요. books가 있고요. on the shelves. 선반 위에 책들이 있다. 끝. 이렇게 이런 문제가 보통 시험에 2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고 사물을 묘사하는 문제가 보통 2장. 해서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맞춰주셔야지 6개 중에 5개를 맞출 수 있고 요게 요즘 트렌드 끝. 트렌드가 뭐 딱히 없는 게 사람이 있는 사진과 사람이 없는 사진이 있고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만 묘사하지 않고 사물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분명히 올해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 사물도 보고 사물도 같이 보고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건데 파트 1은 사실 이론 정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단어를
잘 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파트 1을 위한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파트 1을 많이 틀리고 시작을 하면 시험 보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해서 파트 1 제일 처음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부터 뭔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별로고 나머지 199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부터 말리기 시작하면 이미 일단 지금 시작이 안 좋잖아요. 해서 항상 파트 1은 처음 시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감 있게 문제를 맞춰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래쪽에다가 셀프 테스트 써놨죠. 해서 왼쪽에는 동사가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명사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그냥 무난한 단어거든요. 한번 4개를 빨리 써보세요. 제가 35초 드릴게요. 딱 봐서 알면 아는 거고요. 딱 봐서 모르겠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딱 봤을 때 알면 빨리빨리 써보시고 딱 봤을 때 모르면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후딱 써볼게요. 여러분 제 말 속도 지금 빨라요? 괜찮아요? 혹시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못 들었다 하시면 꼭 끝나고 오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일반이 항상 수업 시간이 타이트해서 제가 빨리빨리 말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요즘 LC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할 게 많거든요. 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말이 원래 더 빠른데 지금 나름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제가 말이 더 빨라지면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속도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단어를 간단하게 볼 건데 어딘가를 보고 있다란 동사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나오면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를 보고 있거든요. 해서 사람이 딱 나왔을 때 4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첫 번째가 시선이고요. 그죠? 두 번째가 손동작이에요. 손을 가만히 차렷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뭘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여기 두 번째가 손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세예요. 지금 전 서 있고요. 여러분은 앉아 있죠. 이게 자세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발동작인데 발은 뭐 사실 크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걸 제가 갖고 왔고 자 일단 4가지를 먼저 보실 건데 신체 동작이에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뭐 looking at 다 알죠? 이건 제가 안 쓸게요. looking at 말고 걔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거 E로 시작하는 거 뭐 있을까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examining 이라는 동사가 있죠. 해서 looking at도 물론 잘 나오지만 examining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examining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A woman is examining a monitor. 여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 보고 있죠? 그러면 People are examining some screens. 이런 식으로 examining. 혹은 얘도 잘 나와요. studying. 얘는 공부하다란 뜻도 있지만 토익은 다이어를 사랑해요. 다이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단어의 뜻이 여러 개죠. 해서 studying 하면 첫 번째가 공부하다. 두 번째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란 동사인데 바라보고 있다란 뜻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좀 이따가 할 건데 저기 써있죠. 음식물 섭취 금지. 저게 표지판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래 보시면 착석 불가. 이거 다 표지판이거든요. 표지판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people are looking at 대신에 people are studying a sign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studying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2가지만 적어드렸고 그 다음 아래에 가니까 잡고 있다 제가 아까 holding 썼잖아요. holding 말고요. G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핸드폰 케이스를 살 때 무슨 감이 좋은 걸 사요? 그립감. 그죠? 들어보셨죠? gripping 하면 무언가를 잡고 있다. 얘가 지난달에 나왔죠? gripping a door. 문을 잡고 있다. gripping a phone. 핸드폰을 잡고 있다. gripping a pen. 펜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gripping. 두 번째가 grabbing. 이것도 무엇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 때 grabbing a door, grabbing a pen, grabbing a pencil, grabbing a book, grabbing 뭐뭐뭐, grabbing 하면서 발음으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 마지막 발음도 G로 시작해요. 이렇게 grasping 하면 무언가를 잡고 있다. 물론 여러분 스펠링도 중요해요. 스펠링도 중요한데 항상 LC는 안 보이는 단어가 많잖아요. 듣기로 나오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가 들려야 되거든요. gripping, grabbing, grasping 이렇게 발음으로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동의어는 제가 최대한 하루에 만약에 동의어가 여러 개인 단어가 나오면 걔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그때 같이 외우시는 게 좋고 오늘은 얘를 외우고 내일은 얘를 외우고 이건 안 통하거든요. 무조건 gripping, grabbing, grasping
한꺼번에 같이 봐주세요. 자,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는 standing, 여러분 sitting, 그리고 기대고 있는 건 L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leaning, 들어보셨죠? leaning 하면 어디에 기대고 있다. 옛날에는 leaning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왔거든요. leaning against. against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leaning against the blackboard가 되는 건데 요즘은 against보다 얘가 좀 더 많이 나와요. leaning over.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그죠? 해서 leaning over. 어딘가 위에 기대고 있는 게 있고요. leaning against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딱 맞대고 기대고 있는 거는 leaning against, leaning over. 두 가지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세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 walking 말고요. S로 시작하는 거 얘가 잘 나오죠. 산책하고 있다, 걷고 있다는 이렇게 strolling. strolling. 발음을 만약에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공원에서 걷고 있으면 A man and a woman are strolling in a park. strolling in a park. 해서 여기 발음도 체크하실 때 이 T하고 R하고 발음이 두 가지가 겹치면 지금 제가 strolling 이렇게 안 했거든요. strolling. strolling. 치읍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이죠.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지금 곤경에 처했어. I'm in trouble. 해서 우리 얼마 전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다 발음할 때 트리 아니고 tree. 이거는 기차 할 때도 트레인 아니고 train. 이렇게 치읍 발음을 쓰시면 발음이 더 자연스러워요. 해서 tree, train, trouble, strolling 이런 발음도 체크하시면 되고 얘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이거든요. T하고 R하고 붙으면 치읍 발음으로 tree, train, trouble 뭐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많죠. trouble 등등등 이런 거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하게 여러분이 많이 보신 게 있을 건데 오른쪽에 나오는 명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명사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절대 길거나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한 번쯤은 볼만한 단어가 사물로 나올 거고요. 전등. 우리 지금 교실에 많죠. 전등. 전등 영어로 뭐예요? light. 끝. 쉽죠? light. 지금 외우세요? light. 근데 보통 한 개가 안 나오고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lights. 해서 가산명사기 때문에 S가 붙을 수도 있고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 중요할 때가 따로 있죠. 그래도 그때그때 여러분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 최대한 같이 암기하시면 좋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사람이 표지판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A man is studying a sign. sign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sign, 요 sign이 아니고 요 sign은 signature. 이거는 간판,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네에 많죠? 교실 안에도 많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냄비는 영어로 pot. 화분도 영어로 pot. 두 가지가 똑같아요. 이것도 다이어예요. 첫 번째 뜻은 냄비. 두 번째 뜻은 화분. 둘 다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요 오 발음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를 썼거든요. 이 오 발음을 왜 중요하게 보시냐면 일단 여러분 뭐 토익 공부를 내가 조금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음이 미국 발음이 있고요. 영국 발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목을 잡는 게 영국 발음. 그래서 영국 발음은 여러분이 따로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지금 냄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pot.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영국 발음보다 미국 발음이 편해요. 해서 저도 토익 공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국 발음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그 발음이 지금 호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만큼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오 발음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오 발음을 아로 발음을 해요. pot. 그죠? 요게 영국식, 요게 미국식. 그럼 영국 사람들은 pot 안 하고 어떻게 해요? pot. pot. 해서 pot. 오 발음을 오로 발음을 하셔야지 그게 영국식이에요. 해서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땅바닥에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a box on the floor. 이게 미국식. 잘 들리죠? There is a box on the floor. 근데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There's a box on the floor. 이렇게 읽거든요. There가 아니고 there is on the there's a box. box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박스 미국식 box 영국식. 그래서 웬만한 동사, 웬만한 명사에 오 발음이 들어가면 오로 발음하셔야지 영국 발음이 될 거고요. 사실 파트 3, 4는 대화예요.
파트 3, 4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파악하시면 아 얘네가 무슨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데 파트 1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예 다른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파트 1에서 영국 발음, 미국 발음이 제일 중요해요. 해서 내가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을 잘 모른다 하신다면 이거 지금 체크하신 다음에 하루에 한 개씩만 마스터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오 발음을 받고 단어를 미국식은 아, 영국식은 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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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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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 이런 식으로 발음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 여러분 쓸 데가 없잖아요. 이론 정리하는 것보다 단어를 지금 내가 발음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아래에 제가 써놨어요. 항상 단어 암기하실 때는 동의어와 함께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아니라 발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백날 봐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발음으로 잘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일단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지금 페이지에 파트 1에 출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시험에 6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6문제 중에 사람이 있는 사진이 보통 시험에는 5장이 나올 거고요. 5장 말고 나머지 한 장만 사람이 없죠. 해서 5문제 한 문제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나왔다고 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에 써있죠. 인물사진 공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써있어요. 사람이 나왔다고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사물 묘사하는 문장이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항상 전반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을 묘사한다고 치면 여러분을 묘사할 때 Many students are sitting on chairs.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s. 테이블스 위에 북스가 있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고 사물들을 묘사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럼 바로 일단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이런 문제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 해커스 교재 꺼내보시면 되고 해커스 교재가 없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고요. 해커스 교재가 있는 분들은 27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돼요. 해커스 교재 2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27페이지에 이런 지금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교재 없는 분들은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27페이지에 있는 1, 2, 3, 4번 문제를 지금 다 풀 거예요. 네 문제 풀어볼 거고 네 문제 푸는데 시간이 1분 30초. 금방 풀죠? 바로 지금 풀어볼 거예요. 항상 파트 1 문제 풀 때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가능하다면 항상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맞으면 동그라미, 절대 아니면 X, 내가 안 들린 건 세모 해서 동그라미랑 세모랑 X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저도 시험장에 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 세 가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할 때부터 써보시고 확실히 맞으면 동그라미, 절대 아니면 X, 안 들리면 세모 풀어볼게요. 네 문제 바로 갑니다. Number 1. A. She's setting the table. B. She's arranging some flowers. C. She's pouring water into the glasses. D. She's folding a tablecloth. Number 2. A. The man is opening the trunk. B. The man is driving in the country. C. The man is working on the engine. D. The man is replacing one of the tires. Number 3. A.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B. Some people are crossing an intersection. C. Some people are taking photographs. D. Some people are touring a building. Number 4. A. A woman is putting on a hat. B. A woman is parking a vehicle. C. A woman is riding a bicycle. D. A woman is sitting on the sand.
오케이까지 풀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요 정도의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난한 문제가 시험에 3문제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나 네 문제가 지금 무난한데? 하신다면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잘 푸신 거고 1번에 A번 정답 잘 찍었어요? She's setting the table. 해서 A번 지금 바로 정답에 들어가면 She's setting the table 이렇게 나왔잖아요. 해서 요 지금 스펠링을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She's setting the table 이거죠. She's setting the table. 얘가 뭐냐면 요 지금 문장의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죠? 해서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요 시제를 조금 공부해 주셔야 되고 요 시제가 be 플러스 ing 우리 아까 되게 많이 했죠. 여자가 서 있다. She's standing. 여러분이 어디 보고 있으면 뭐 people are studying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진행 시제고요. 현재 진행 시제를 제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현재 진행 시제를 현재 진행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건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사물을 묘사하기 때문에 항상 사물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주어로 빼와요. The table. 해서 이 똑같은 사진을 본 다음에 the table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번엔 테이블의 입장에서 세팅을 당하는 걸 지금 제가 묘사할 거예요. 그러면 the table 그 다음에 비동사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진행이기 때문에 being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pp예요. 해서 the table is being set. 이 set이라고 하는 게 pp 형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거든요. 해서 나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 지금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항상 수동태를 만들 때 여러분이 RC 시간 때 공부하시겠지만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필요해요. 왜냐면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올 거거든요.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오고 is being said 이라고 하는 걸 지금 추가로 더하는 건데 얘를 제가 부교재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부교재 잠깐 다시 가보시면 부교재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2가지 시제를 써놨거든요. 해서 부교재 지금 아까 봤던 인물 사진 공략 방법 아래에 보시면 파트 1에 보통 시제가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첫 번째가 현재 진행, 두 번째가 현재 진행 수동태 해서 지금 생긴 거 써있죠. 보시면 be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이고요. 현재 진행 수동태는 be 플러스 being 플러스 pp예요. 간단하게 2개만 문제 만들어보고 넘어갈 텐데 이걸 지금 내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에 여기 있는 거 마스터 하셔야지 파트 1의 문장이 굉장히 잘 들릴 거고요. 얘를 내가 마스터를 못하면 계속 버벅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확실히 보세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란 문장을 만들 거면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단 문장에다가 examine 이걸 쓸 거예요. 그럼 일단 a woman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 나와요? 여자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가 나온 다음에 examining 하면 여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 A woman is examining a phone. 이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얘를 여러분이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그럼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자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은 자기 입장에서는 여자한테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래의 문장에다가 여자 대신에 지금 phone을 주어로 제가 갖다 놨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똑같아요. 여기 3인칭 단수기 때문에 a phone is being 얘는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pp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examined 하면 핸드폰이 누군가에 의해서 봄을 당하고 있다. 원래 완벽하게 쓸 거면 뒤에다가 얘를 써야겠죠? by a woman. 근데 수동태를 만들 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by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생략을 하자. 뭐 굳이 쓰냐? 당연히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a phone is being examined 까지만 쓴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버리는 거죠. 해서 위에 있는 것도 하나 해볼까요? 한 여자가 핸드폰 작업을 하고 있다. 제가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woman, 여자가 working on the phone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뭔가 할 때. 제가 지금 여기 컴퓨터에다가 막 뭘 해요. 안 보이죠? 뭘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뭐 하고 있다라고 할 때 a woman is working on the laptop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정답으로 나왔는데 처음 들어봐야 하시는 분들은 이 동사가 work on 이라고 하는 동사로 working on 여긴 ing를 붙였고요. A woman is working on a phone. 여자가 핸드폰 작업을 하고 있다. 얘를 수동태로 바꿀 거면 여자가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주어로 갖고 와서 a phone is being worked on 하면 핸드폰이
작업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죠. 여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핸드폰이 작업되어지고 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해서 내가 능동태로 쓸 건지 내가 수동태로 쓸 건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시험에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얘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해서 나는 현재 진행 능동태랑 수동태가 확실히 뭔지 안다. 이러면 다시 안 보셔도 괜찮은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집에 가신 다음에 이것도 문장을 딱 잡아서 A woman is working on a phone. A phone is being worked on. A woman is using a computer. A computer is being used.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왔다 갔다 만들어 보신 다음에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교재 바로 다음 장에 가시면 다음 장에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단어장은 왜 중요하냐면 해커스 교재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되게 좋은 문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해커스 교재 단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랭이 노랑 색깔 복화집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복화집 같은 경우는 사실 RC에 중점적으로 맞춰진 교재이기 때문에 LC 단어가 많이 없어요. 해서 제가 LC에서 필요한 파트 1 단어하고 파트 3 단어는 제가 일부러 단어장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단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 파트 1은 단어가 너무 많은데 파트 1에만 쓰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봐드리진 않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체크하고 나머지 여러분 숙제로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1번에 보시면 1번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아까 뭐 세팅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아래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입고 있다 상태하고 동작 볼 거거든요. 파트 1에 함정이 나오는 케이스가 보통 3개예요. 함정이 3가지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를 본 다음에 아까 제가 묘사했거든요. A woman is wearing a mask. wearing a mask. wearing이라고 하는 게 입고 있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상태거든요. 지금 저는 마스크를 안 건드리고 있어요. wearing a mask. 이미 쓴 상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안경 쓰시고 계신 분들은 wearing glasses. 저 반지 꼈거든요. wearing a ring. 이거잖아요. 해서 시험에 웨어링은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보통 사진을 찍으면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고요. 자켓을 입고 있는 상태고요. 모자를 쓴 상태고요. 안경을 쓴 상태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반지를 이렇게 빼요. 뺐다가 이렇게 끼는 중에 저를 찍어요. 그러면 putting on a ring 이 되는 거거든요. 끼는 중 여기에서 찍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막 잘 안 찍잖아요. 보통 이렇게 찍죠. 해서 웨어링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아예 다른 뜻이에요. putting on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착용하는 중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진이 잘 안 나와요. 해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마스크를 쓰는 중이야. 벗었다가 쓰는 중을 찍으면 putting on a mask가 맞지만 여러분 같은 기본적인 상태는 웨어링이 맞다. 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얘랑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4번에 아까 여러분 정답을 잘 찍긴 했거든요. 아까 4번 사진 여러분 기억나세요? 4번 사진이 요거였고요. A woman is riding a bicycle. 얘를 너무 잘 찍었어요. 그죠? A woman is riding a bicycle. 4번에 C번을 너무너무 잘 찍으신 분들 굿 잘 찍으셨는데 단어만 잠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찍으신 게 이거잖아요. Riding a bicycle. 해서 riding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를 탄 상태예요. 그죠? A woman is riding a bicycle. 하니까 지금 4번 사진에 맞잖아요. 자전거를 탔죠. 이게 정답인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다음에 제가 묘사해 볼게요. People are riding a bus. People are riding a bus.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버스를 탑승한 상태가 아니고 뭐 하는 중이에요? 탑승하는 중이거든요. 이건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만약에 준 다음에 묘사할 거면 항상 A, some people are riding a bus 하면 막 시험장에 사람들이 막 손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틀렸기 때문에 A번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있는 동작을 여러분이 묘사할 거면 riding하고 다르게 요거 두 가지를 쓰시면 되죠. 첫 번째가 getting on. 어디를 타고 있다. 얘도 물론 잘 나오고요. 얘만큼 잘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boarding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타는 중이다. 해서 boarding a bus, boarding a train, boarding an airplane. 해서 boarding을 많이 하는 게 airplane.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는 라이딩한 거를 찍을 거면 기내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내를 찍은 게 아니고 비행기를 바깥에서 찍을 거면 사람들이 타는 중을 찍거든요, 보통. 그러면 boarding a flight, boarding an airplane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타는 중. 달라요. 해서 아까 얘기했던 상태는 이미 지금 모든 걸 끝낸 상태, 마스크를 쓴 상태, 자전거를 탄 상태, boarding이라고 하는 거는 타는 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 내리고 있다도 본 김에 볼까요?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getting off라고 하는 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리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발음을 잘 모르세요. 얘가 명사로 쓰면 비상구 발음 어떻게 해요? exit, 그죠? exiting 하면 이게 내리고 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자가 기차에서 내리고 있으면 A woman is exiting a train. A woman is exiting a building. 여자가 빌딩에서 나가고 있다. 여자가 기차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exiting, getting off. 이거 두 가지가 내리고 있다. 요 세 가지는 워낙에 단골이거든요. 해서 교통수단 나왔을 때 탄 상태, 타는 중, 내리는 중.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4번 정답도 찍었고요. 아까 우리 세 가지가 함정으로 잘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옷차림, wearing, putting on.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교통수단. 그리고 마지막이 얘거든요. 치우고 있다. 1번 사진의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치우고 있다란 단어 보이세요? 치우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가 12시 50분이 되면 제 랩탑이랑 이걸 다 치울 거예요. 그럼 절 찍어요. 여자가 랩탑이랑 이 디바이스를 다 치우고 있다 라고 할 때 치운다 영어로 뭐예요? 치운다가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클린하고 클리어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는데 클린하고 클리어가 다른 뜻이거든요. 제가 이 디바이스를 치우는 거는 클리닝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클리어링 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하다 갑자기 화나면 막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 아세요? 벤치를 갑자기 막 닦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벤치를 다 비우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서 얘가 치우는 거고요. 클린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더러운 걸 이렇게 표면을 닦는 거예요. 해서 얘랑 얘랑은 아예 다른 뜻인데 자꾸 얘를 클리닝, 치운다 절대 아니에요. 해서 어떤 문장이 잘 나오냐면 여기 제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지금 치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a table has been cleared off. 내일 다시 한번 볼 건데 테이블이 cleared가 된 거예요. 다 치워져 있는 거거든요. PP 형태로 cleared off라고 하면 싹 다 치워져 있다. 해서 사람이 아예 없는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없고요. 묘사할 게 딱히 없어요. 테이블이 있는 테이블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A, a table has been cleared off. 바로 정답을 찍어야 되거든요. 얘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해서 얘는 다 알거든요. empty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이 비워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워져 있는 건 empty고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는 cleared off 해서 이 동사만 안 헷갈리게 치우고 있다는 clear, 닦는 거는 clean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함정에 안 빠지실 거니까 첫 번째 했던 wear, 두 번째 했던 ride, 세 번째 했던 clear 이거 꼭 기억하신 다음에 절대로 함정에 안 빠지게 내가 만약에 처음에 헷갈리면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보셨고 그 다음 2번에 가니까 2번은 뭐 제가 많이 볼 게 없는 게 아까 했어요. 여기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working on 이라고 하는 거 정답으로 들어볼까요? 이 아저씨가 열심히 뭐 작업하고 있거든요. The man is working on the engine. 해서 지금 2번에 C번을 잘 찍었다 하시는 분들은 2번에 C번 가시면 The man is working on the engine. 해서 남자가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working on the engine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물론 지금 정답은 working on을 썼지만 제가 토익 강사로서 보통 토익 강사들이 시험장에 딱 가면 파트 1을 볼 때 또 이런 거 나왔구나. 또 이런 거 나왔구나. 아예 듣기 하기 전부터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뭐가 열려 있어요. 맨날 열려 있거든요. 문이 열려 있고요. 창문이 열려 있고요. 지금처럼 본네트가 열려 있거나 아니면 찬장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는 거 오픈. 끝났고요. 열려 있는 사물을 제가 4가지를 써드릴 건데 여기 아래 2번과 3번 공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열려 있는 제가 문하고 창문은 영어로 안 써도 괜찮죠. door, window 이거 괜찮죠? 이렇게 빼고 쓸게요. 나머지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지금 본네트 있죠. 본네트는 우리나라 말이고요. 본네트를 영어로 어떻게 써요? hood.
해서 문장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The hood of a car has been opened. The hood of a car. 다 써드릴까요? The hood of a car. The hood of a car. 차의 후드가 has been opened. 끝. 해서 주어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주어가 the hood of a car has been opened. 하면 첫 번째가 본네트가 많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찬장이에요. 찬장 우리 집에 가면 부엌에 이렇게 컵 같은 거 들어있는 찬장 있죠? 찬장은 말 그대로 컵이 들어있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컵 쓰시고 board를 쓰시면 끝. 발음만 주의하시면 되고 발음이 이 P 발음이 묵음이기 때문에 cupboard가 아니고 cup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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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board 해서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cupboard has been opened. cupboard가 열려 있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해서 a cupboard has been opened. 열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우면 얘가 나오거든요. 뚜껑. 뚜껑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뚜껑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짧죠. 짧으면 더 안 들려요. 길면 그래도 잘 들려요. 길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아까 잠깐 제가 음원 테스트할 때 들었던 건데 Some skyscrapers Some skyscrapers. 이 skyscrapers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숙제 때 나올 거지만 이런 거 기니까 들을 기회가 있어요. skyscrapers 고층 건물 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거 오래 들리는 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A lid of a copier has been opened.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러 빨리 읽은 게 아니고요. A lid of a copier. A lid. 이 발음이 긴 발음이 아니에요. 요게 lead가 아니고 lid. lid. 얘는 장음이고요. 얘는 단음이에요. 짧아요. 해서 길게 발음할 수가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a lid of a copier. 제가 뭘 한 거냐면요. 복사기 써보신 분들은 알 건데 복사기 이렇게 여는 거 알죠? 이렇게. 요 지금 뚜껑을 말하는 게 복사기 뚜껑이 맨날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a lid of a copier 해서 지금 제가 읽은 걸 어떻게 쓸 거냐면 a lid of a copier. 복사기의 뚜껑이 has been opened. 열려 있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해서 단어를 암기하실 때 L-I-D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a lid, a lid, a lid, a lid, a lid.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관사가 붙겠죠. a lid, a lid.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고 단어를 하나를 외우더라도 여러분 스펠링 말고 웬만하면 발음 a lid, a lid 이런 식으로 단어를 체크하시면 열려있다 삼총사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3번에 정답 제가 안 들었죠. 3번 들어볼게요. Some people are walking in a public square. 사람들이 걷고 B.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Some people 3번에 A번 가시면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아요. 해서 1, 2, 3, 4번 지금 내가 정답을 다 맞췄다. 1번에 A번이었고요. 2번에 C번이었고요. 3번에 A번이었고 4번에 C예요. 해서 내가 4번까지 문제를 다 맞췄다 하신다면 기본기는 잘 돼 있고 기본기 말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지금 제가 필기해 드린 거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안 본 거 있죠. 여기 지금 단어장 우리 안 본 거 되게 많잖아요. 안 본 건 여러분 숙제고요. 제가 이거 정답지를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지를 보신 다음에 베끼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에 간 다음에 다른 숙제 없거든요. 딱 여기 있는 거를 단어장을 여러분이 한번 실력으로 내가 보는 거죠. 세팅하고 있다. setting. 정리하고 있다. organizing. arranging. 세 번째 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시면 된 다음에 나중에 답안지 보시고 내가 이건 아예 몰랐네. 오케이, 여기 체크. 해서 내 단어 실력을 본 다음에 내가 단어 실력이 사실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단어가 기본기만 돼 있고 지금 조금 어려운 단어가 많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서 단어를 조금 체크하시면 되고 단어 시험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단어 보시고 단어 체크하시고 정답 맞춰보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 한 개만 더 풀고 오늘 끝낼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해커스 교재 가시면 해커스 교재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28페이지에 7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우리 7번까지만 풀고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7번에 문제 지금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바로 틀게요. 갑니다. Number 7. A. The orchestra has left the stage. B. Some of the seats are unoccupied. C. Guests are stepping into the aisle. D. Musicians are carrying instruments down the stairs.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7번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애매하게 많이 있고 뭐 하는지 모를 때는 사물사진이 정답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Some of the seats are some of the seats라고 하니까 여기 자리가 되게 많죠. 여기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들이 어떻대요? some of the seats are unoccupied. unoccupied라고 하니까 지금 부교재 여러분 다음 장에 가보시면 다음 장에 7번 사진에 관련된 단어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두 가지를 써놨고 우리 아까 봤던 요거 있죠. empty. 이건 다 아실 거니까 여기 아래에다가 요걸 쓸 건데 얘는 사람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의자가 나오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정답 동사예요. Some of the seats are unoccupied. 그래서 unoccupied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 들었다. 오늘 꼭 외우세요. unoccupied, unoccupied. 주어는 맨날 바뀌어요. 지금 만약에 제 앞에 있는 의자 전부 다 사람이 없거든요.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unoccupied 이렇게 나올 수 있고 Some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이 의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의자를 말할 때 의자까지 볼 건데 의자도 되게 치사하지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뭐냐면 암체어가 나왔어요. 암체어. 암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뭐 사장님 의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암체어가 나오고요. 어떤 남자가 암체어에 여기 그 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정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A man is gripping the handles였나요? 해서 어디를 붙잡고 있다라고 나온 다음에 암체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암체어가 여기 손잡이가 있는 그 의자가 될 거고 쟤 있죠? 쟤는 달라요. 쟤랑 완전 반대거든요. 쟤는 등받이도 거의 없고요. 여기 팔걸이가 아예 없거든요. 쟤는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stool. 해서 stool 하면 의자 중에서 제일 좀 조그만 느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우리 바에 가면 바 같은 거 이렇게 있는 이런 의자 있죠. 요거 만약에 묘사할 거면 얘를 묘사한 다음에 A stool is unoccupied. A stool is unoccupied. The chairs are unoccupied. The seats are unoccupied. 라고 하면서 의자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개. 얘는 필수. 해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만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앞뒤로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단어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추린 거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로 추린 건데 여기 있는 건 정말 기본기에다가 얘네가 내일 또 쓰일 거고요. 파트 3, 파트 4에 또 쓰일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외워주시면 되고 절대로 오늘 안에 못 외우거든요. 하루 안에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우니까 너무 내가 하루 만에 못 외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까지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되 너무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니까 오늘 거 오늘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거 내일 보시고 이번 주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제가 항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끝내고 싶지 않지만 타이트하게 끝내야 되거든요. 숙제 페이지를 제가 항상 반별 게시판에다가 잘 써드릴 거예요. 오늘 숙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 써드릴 거니까 거기 있는 거 보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숙제는 사실 초반엔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단어, 내일은 단어가 있을 건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게 좀 많아질 거거든요. 숙제 밀리지 않게 매일매일 잘 해주시면 되고 반별 게시판 잘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수업 시간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못 들은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필요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쉬는 시간 이용해서 저한테 오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카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첫날부터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